공부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기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을 정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언론의 기능은 뭐냐? 전체로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육이 썩었고 언론이 썩은 거예요. 사법은 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법의 기능은 아주 분명해요. 개인과 조직,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간에 화해할 수 있도록 보편적 상식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이 다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사법이에요.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내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흠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온전함에 이르려는 욕망을, 인간은 누구나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 칼 야스퍼스가 한 얘기예요. 온전함에 이르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종교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도록 신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서 그런 그 흠결, 잘못된 걸, 이것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뭐냐? 종교야. 그래서 인간이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야. 근데 종교가 썩었잖아, 우리나라. 온갖 사이비 종교에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서 온갖 이 돈벌이로 하는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것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것은 정치야.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정치인만이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정치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쪄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그리고 이놈들이 일을 시켜야 돼요. 똑바로 하라고. 오늘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은 인간의 이성의 기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교육제도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SSPP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바꿔서 사람도 바뀌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좋은 이론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독일에서 배운 게 있다면 이거예요. 이론이 없이는 현실을 해석할 수가 없을 때도 이론 없이 해석하는 놈은 다 가짜야. 그래서 이론을 먼저 말해야 돼요. 나는 이론을 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래서 자기 이론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먼저 정의 내려야 돼요. 교육이란 무엇이다. 언론이란 무엇이고 사법이란 무엇이고 종교란 무엇이다.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들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정리해 놓은 게 이론이거든. 개념과 이론과 그 이론들이 뭉쳐서 학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학문 중에서 경영학만큼 포괄적인 학문이 없어요. 경제학도 이미 인접 학문이지만 경영학하고 완전히 다른 학문입니다. 경제학은 그 안에 경제학을 공부하려고 안에 들어가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또는 뭡니까? 이 제도경제 또는 뭐 재정학 이런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경제학은. 폭이 좁아요. 경영학은 이따시만하게 넘어요. 왜? 여기서 인사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내가 경영학자라니까 인사조직이 굉장히 큰 건 줄 알죠? 인사조직은 아주 작은 분야고 진짜 넓은 분야가 따로 있어요. 특히 제조업은 생산관리. 엄청 큰 분야입니다. 이 생산관리 경영학에서는. 그런데 이 백엔드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회계학. 회계학도 졸라 어렵습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면 엄청 어려워요. 회계학이 있지, 마케팅이 있지, 재무관리 있지, 투자론 있지. 완전히 다 다른 학문이에요. 더군다나 심리학도 있어. 심리학이 있어, 심리학이. 물론 나는 이제 그 중에서도 사회심리학에서 조직심리학이지만 이게 전혀 다른 학문 영역이거든, 이게.
그런데 이게 다 하나의 학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다 아는 사람은 귀신도 없지. 다 알 수가 없어. 나는 경영학자라고 그러지만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은 인사조직론을 전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조직론으로 이 세계를 해석하려면 반드시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론이 없이 떠드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론이 없이 떠드는 사람은 그냥 뉴스만 전달하면 돼요. 뉴스 전달, 언알바 같잖아. 언론 알아야 바꾼다. 뭐 언알바 있잖아. 그런 애들이 하는 건 다 뭐야, 다. 그냥 이런 나와 있는 이 소식을 빠르게 편집해서 5분, 10분 내에 그냥 빨리빨리 전달하잖아. 얼마나 다이나믹해. 그 사람들이 거기 많이 보잖아. 그렇게 해주면 돼. 그 이론이 필요 없거든. 그냥 자기가 이론이 거기도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이 소식을 다 자기가 선택해야 되니까.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단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려면 반드시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론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용적이다는 거예요. 좋은 이론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없다. 좋은 이론보다 더 실용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없으면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론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을 말하고 나는 이 이론으로 세상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고 선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이론이 없어. 그런데 막 뭐라고 떠들어. 그럼 다 불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에 귀담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에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로 한글로 써 있는 거예요. 길을 따게. 어떻게 그런 얘기야? 나 이걸 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학교를 나왔을 거 아니야. 학교를 나왔는데 어떻게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 와 있어요. 꼭 이론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학자가 되더라도 학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면 엉터리 같은 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학문적 소양도 없이 이론도 없이 그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날 경선이 끝났어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났어.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결판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승리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얘네들입니다. 번호를 다 매겼더라고요. 뉴스데스크에서 11일 날 나왔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22명의 이름이 여기에 다 거명됐죠. 홍익표, 박광원, 김종민, 홍영표, 김철민, 윤영찬, 허영, 전부 허우대 멀쩡한 애들이고 학벌도 좋은 애들이에요. 이낙연을 따라갔죠. 이낙연이 누굽니까? 이때는 이미 이낙연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다 밝혀졌어요. 과거를 찾아보지 않아도 이낙연은 자기 스스로 도끼를 들고 자기 발등을 찍기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에요. 공익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당 대표를 했는데 어떤 것도 개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대선 후보가 되고 대권을 잡는 것에만 오로지 몰입했던 사람이 이낙연이에요. 충격을 받고 나는 이낙연의 과거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이낙연의 과거는 정말 참혹했어요. 어느 정도냐? 전남 도지사 할 때 청렴도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6등을 했어요. 그 해. 15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뼈아픈 반성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행정부시장을 불러다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도 개선 TF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쫙 실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도정 청렴도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시민단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한 결과 그 이듬해 17개 광역단체에서 17등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문재인은 국무총리로 뽑았어요. 놀랍죠. 그런데 그 인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누구야? 홍익표, 박광원, 김종민, 홍영표, 김철민, 윤영찬, 허영 등등등 22명이 여기 나와서 민주당 경선에 불복해야 된다고 떠들던 놈들이에요. 홍익표 그런 놈이야.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 행태였죠.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낙연 패거리들, 이낙연과 도깨비들 아예 명패를 새겼어요. 똑같은 놈들인데 패거리 정치하는 놈들이죠.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 얘네들이 왜 이랬을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얘네들이 왜 이럴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육이 이토록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교육이란 무엇인가